너가 한 아이를 통해 한 세상을 바라봐야 돼. 한 아이를 바꾸는 게 한 세상을 바꾸는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 CEO부터 유학까지 약 7,000회 정도 이상 강의를 진행한 12년차 성교육 강사이자 성교육 성상단 전문기관 자주스쿨 대표 이석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약 베스트셀러 책 5권을 집필했습니다. 세상 쉬운 우리 아이 성교육, 아들아 성교육하자, 지금해야 늦지 않은 메타버스 성교육,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메타버스 성교육, 그리고 올해 나온 챗GPT 성교육까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교육은 바로 여러분 인성교육이자 인권교육입니다. 그 뿌리부터, 나무로 보면요, 뿌리부터 교육하는 게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성교육, 지금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자 귀한 교육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비유를 드려볼게요. 시험 문제 한 개 틀린 거하고 성 문제 한 개가 급이 같을까요? 완전 다르죠. 성 관련된 것은 너무 안타깝게도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성폭력 사건 하나하나에 연루될 때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지요. 정말 안타까운 건 꼭 문제가 터지고 나서 온다는 겁니다. 당연히 성폭력 예방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의 인성,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너무나 귀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교육, 섹스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을지. 여러분 요즘 사건들 많이 보셨죠? 인성이 박살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3, 4학년 애들이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는 시대입니다. 부모를 욕하고, 얼마 전에 제가 받은 사례는 뭐냐면 5, 6학년밖에 안 되는 애들이 놀이터에서 1학년 여학생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섹스하자고. 더 심각한 건 돈 줄 테니까 같이 하자고. 이건 뭘 안다는 거예요? 성매매, 성착취를 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나 빨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국영수 물론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근간이 되는 성교육, 인성교육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성교육은 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올바른 방향을 갖고 성숙한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입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에서 난리가 아니죠. 오늘 또 설명하겠지만 딥페이크 사건도 그렇고, 이게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만지거나, 예를 들어 그런 말 아십니까? 애들이 쓰는 말 중에 너 꼬삼이지, 꼬삼.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애들이 쓰는 말, 1, 2학년 애들이 쓰는 말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네 고추 3cm 이런 말도 쓰고, 성희롱적인 말도 그렇고요. 저는 너무 놀라는 게 4, 5학년 애들이 막 모텔 갈까라는 말도 하고, 너무 빨라진 거죠. 이게 학교뿐만이 아니라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지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이에 따라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물론 잘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꼭 터지거나 하거나 제대로 준비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저희는 사설 기관이지만, 사교육이지만 무엇보다 성교육은요, 공교육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관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아이한테 묻고 하는 그 경계 존중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는데,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5세부터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몸에 대해서 알려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청소년기 될 때까지, 성인 될 때까지 교육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죠? 막막하시죠?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교육은 생활이다. 두 번째, 성교육은 예절이다. 우리가 집에서부터 옷을 벗고 다니지 않는 훈련 같은 것들, 그리고 아이의 몸을 만질 때도 안아봐도 될까? 뽀뽀해도 될까? 이렇게 묻는 것들. 여러분 성교육을 자꾸 디리디리 AI처럼 뭐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예절 교육한다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욕탕법 개정된 거 아시죠? 몇 세부터 다른 성에 못 들어가나요? 바로 5세부터입니다. 그럼 그 나이 때부터 아이들에게 차근차근히 집에서부터 목욕할 때도 음경, 음승, 생식기 명칭 알려주고, 그 다음에 경계 존중, 내가 내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바라보며 존중하고 동의를 얻는 게 바로 여러분 성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교육이자 뭐라고요? 예절 교육이다. 요것만,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성교육 어렵지 않고 바로 지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성교육 어떻게 했죠?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게 부정적으로 하거나 특히 피해자를 조심시키는 잘못된 교육을 했죠. 원인은 가해자에게 있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가지요. 첫 번째는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고, 두 번째 바로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알려주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지식은 뭐예요? 같이 부모가 아이와 함께 어른들이 성교육 책을 읽으면서 아이에게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건 원래 가장 중요한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게 힘들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 그 안에서 조심해! 하지마!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긍정적으로 성원아 우리 존중하는 법 배워보자. 엄마 아빠가 먼저 너를 만질 때도 동의 얻을 테니까 너도 친구를 만질 때 동의 얻어줘. 우리 이렇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게 바로 성교육이야.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거죠. 두 가지 뭐라고요? 같이 공부하면서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자. 두 번째, 생활 속에서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마음을 알려주자. 단! 하지 말할 게 뭐라고요? 조심해! 하지마! 안 돼! 이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일이 생겨도 부모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못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언제든 양육자는 아이의 편이 되어서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면 됩니다. 다르죠, 다 다르죠. 여러분 우리 수학도 어때요?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초등학생들한테 미분 접근하면 안 되겠죠. 똑같습니다. 저희 기관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딱 커리큘럼이 있어요. 저희는 유아, 초등, 중등, 고등이 있는데 유아 때는 기본적으로 성기 명칭하고 생식기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어때요? 경계 존중하는 방법을 알 수 있고요. 초등학생은 물론 저학년, 고학년 따로따로 있긴 한데 좀 뭉뚱그려 얘기해 주자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몸에 대해서 아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 생활교육, 경계 존중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좀만 더 나가면 생명탄생교육도 할 수 있겠고요. 고학년이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월경, 몽정, 발기, 우리 사춘기 이 부분들. 그리고 중고등학생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죠? 피임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기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예절들. 그 나이대마다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강의 나갈 때마다 꼭 얻는 말이 뭐냐면 강사님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 괜히 성교육 시켰다가 호기심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막 따라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비유해드립니다. 양육자님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돈에 대해서 교육하면 아이들이 막 강원랜드 가나요? 아니 아이들에게 화재 예방 교육한다고 아이들이 부르지르나요? 아니죠. 돈에 대해서 교육한다고 아이들이 잘못 쓰지 않고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알듯이 성교육도 제대로 받은 아이들은요 자신의 몸을 사랑할 줄 알고 지킬 줄 알고 다른 사람 몸을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얼마 전에 5살짜리 남자아이가 유튜브로 쇼폼으로 성관계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잘못된 걸 본 거예요. 그거 동물들이 하는 거 뒤로 하는 거 후베이 같은 거 보고 같은 반에 있는 유치원 여아들 몇 명을 모으더니 나랑 매미놀이 하자고 하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교육 받고 따라한 겁니까? 성교육 받기 전에 잘못된 어떤 매체에 노출되다 보니까 따라하게 된 거잖아요. 성교육을 미리미리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예방주사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먼저 배운다고 물론 너무 큰 자극을 주면 안 되겠죠. 때론 비전문가들이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한테 자의, 야동 막 함부로 얘기한다. 그렇게 비전문가에게 잘못된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은 훨씬 더 여러분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동안요 7,000번 넘게 교육했습니다. 12년 동안. 컴플레인?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강사님이 우리 아이를 변화시켜 주셨네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감동적인 메시지를 제가 매일매일 받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성교육을 안 받는다고 모든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흡연 예방 교육 받죠. 술도 예방 교육 받잖아요. 왜 받아요? 그만큼 올바르게 아는 방법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필요로 하는 거 있고 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대부분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깜짝 놀라 있는데요. 특히 성폭력 사례를 받다 보면 아이들이 성교육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얼마 전에 중학교 1학년 애가 성관계를 했는데 뭐라 질문인지 아십니까? 인스타로 선생님 여자친구 팬티에 제 생식기를 비볐는데 이걸로도 임신되나요? 여러분 임신될까요? 안 되죠. 이렇게 무지한 상태로 만약에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 고딩아빠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정말 빠르게 임신될 수도 있잖아요. 성병도 그렇고.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학교에서는 국영수 하죠. 근데 고등학생 아이들이 학교에 왔는데 바로 온 당일에 자 수능 시험 보자 라고 하면 애들이 시험 잘 볼 수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하는지 미리 예고도 하고 그에 따른 공부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아이들이 준비 잘할 수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맞잖아요. 근데 성은요 아무런 교육도 하지 않고요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옵니다. 마치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구명조끼 입히지 않고 기품을 들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뭐다? 바로 여러분 어떤 거예요? 바로 교육을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까?
잘못된 매체를 통해서 잘못되게 배우는 게 최악인 겁니다. 제가 학생들 만나보면 막 색드립을 쳐요. 너 나랑 섹스할래? 못할래? 이게 여러분 제대로 배운 겁니까? 완전 우리가 코로나와 같이 온갖 바이러스들이 넘치는 세상 안에서 잘못된 매체를 접하잖아요. 애들이 그거 보고 색드립을 칩니다. 근데 그게 괜찮 다 안다고요? 제가 현장에 만나보면요, 중1 아이를 만났는데요, 진짜 놀랐습니다. 아기가 나오는 구멍을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똥구멍 아니야, 똥구멍? 정말 너무 심각해요. 정말 실제 만나서 교육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지식 상태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척, 허세만 부리는 거다. 우리 어른들이 정말 이걸 먼저 알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을 A부터 G까지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말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성교육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 인성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함부로 하게 되죠. 딥페이크가 왜 터졌습니까? AI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기사 보셨나요, 여러분들? 한 고등학교에서 여자 선생님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남학생이 여자 선생님 텀블러에 정액을 테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기본적으로 인성교육, 인권에 대한 교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인성에 이어서 바로 인권교육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남녀에 가르는 게 아니라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다. 저희 자주스쿨의 자주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소중히, 주의도 소중히, 함께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교육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묻는 질문이죠. 얼마 전에 진짜 웃긴 사례가 있어요. 이거 매일 제가 강의 때마다 쓴 사례인데 어느 날 초등학생 아이가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아빠, 섹스 해봤어? 그 아버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순간 당황해서 아직!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엄마한테 가니까 엄마도 해봤다고.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질문 하시면 돼요. 서건아, 그게 왜 궁금해? 두 번째는 긍정적인 자세. 아, 그래? 엄마 아빠가 양육자가 성교육책 사올 테니까 같이 한번 볼까? 이렇게 해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질문했을 때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도 돼요. 왜냐면 내가 그때 답변을 못할 거면. 그러면 책 같은 걸 같이 보시는 것도 방법인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건 그냥 무시하거나 크면 다 알게 돼 있어. 이런 순간 우리 아이들 찾아보게 되죠. 그게 정 힘들다 그러시면 저희 같은 기관에 의뢰하셔서 전문 교육을 받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마라. 이게 1원칙입니다.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죠. 성교육을 통해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적어도 피해 주지 말자. 두 번째, 너보다 약자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도와줘라. 이게 바로 기버잖아요, 여러분. 성교육을 통해서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친구나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 주는 방법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게 뭐다? 기본.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거.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지금 AI 시대 때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이자 인권교육, 바로 성교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물어봅니다. 이런 거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 아들 교육은 아빠가, 딸 교육은 엄마가. 예전에는 그렇게 나눠서 했다면 요즘은 그런 트렌드가 아닙니다. 성별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교육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죠. 월경, 몽정 등.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교육은 성별을 가르는 게 아니라 각자 연령에 맞게끔 경계 존중하고 사춘기도 배우는 겁니다. 무조건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별에 대해서도 배워야 우리가 올바르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은 뭐다? 물론 나이, 연령, 그리고 성별에 따라 좀 달라지긴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교육은 성별 교육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교육. 그래서 아들 키우는 엄마들도 굉장히 제 교육받고 나서, 저희 자주스쿨 교육받고 나서 굉장히 잘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아버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기 딸이 곧 초경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뭐라고 조언해드렸냐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딸을 위해서 꽃단성기 준비하고 월경하고 그거 관련된 내용을 써주라고 했어요. 축복하고 응원하겠다고. 그 아버님이 정말 멋진 게 그대로 하셨어요. 꽃단성이 사고요. 그 편지에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이제 곧 월경을 하면 좀 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야. 이게 여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딸아, 아빠는 너가 힘들고 지칠지라도 언제나 함께하면서 너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겠다. 이 세상에 내 딸로 태어나서 고맙다. 아빠가 너가 어른이 될 때까지 함께하면서 응원해 줄게. 그 딸이 여러분 너무 감동적인 게, 지금 교육을 한 지 한 4, 5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 딸이요. 그때 받았던 아빠의 그 편지하고 그 꽃이 시들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아직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딸에게는 그게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남녀 구분해서 성교육을 하라고 가르쳤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많아요. 조심해! 하지마! 특히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성기를 만지거나 궁금해했을 때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이 말 무시하는 거. 최악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성교육뿐만이 아니라 육아를 하시면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하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 괜찮을까요? 너무나 많이 이해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부모들이 받았던 교육이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말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부모들도. 이 부정적인 얘기는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두 가지요. 하지마, 조심해. 이런 부정적인 워딩은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언제든 내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서 들어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쁜 게 아니라 이걸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색드립을 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업에도 굉장히 많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제 요즘 여직원이라고도 안 하겠지만 여자 직원분께서 이제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근데 거기 부장님이 립스틱 색깔을 보더니 어머 우리 미술이 오늘 누구 꼬시더가? 입술색이 이렇게 빨개? 키스할 거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어때요? 이게 여러분 칭찬입니까? 최악이죠. 성희롱이죠. 이게 본인이 말하는 게 성희롱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불편하면 멈춰야 됩니다. 이것도 너무 또 많아요. 또 어떤 학교에서는요 남학생이 있었는데 이 또 여자 부장 선생님께서 그 학생이 가끔 남학생들은 어때요? 발기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운동한 뒤라서 반바지를 입고 있었대요. 트레이닝 반바지. 딱 보자마자 얼마나 본인도 민망하겠어요? 와, 뭐 발기됐네? 뭐 지금 섹스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불편함을 주지 않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의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결정권인데요. 여러분 인간에게 기본적인 인권이 있죠. 행복 주문권. 그 인권에 대한 교육인데 내가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하고 말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천부 인권이에요. 타고났기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권리를 서로가 존중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교육을 통해서는요.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닌 성적 자기결정 능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적용하는 방법들을 배우고요. 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바로 성폭력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어요. 이거는 권력 안에서 바뀔 수도 있는데 나만 내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과 인권도 존중하는 게 바로 여러분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이거 너무 할 말이 많네요. 여기 채널에서만 얘기하는데도 저는 여러분 강의 다니면 정말 많은 저항을 받습니다. 어떤 집단이요 강의를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기관은 뭐 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섹스를 뭐 조장한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성교육을 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이크를 뺏기도 하고요. 쫓아내기도 하고요. 심지어 담당자한테 직접 연락해가지고 막 엄청난 욕설을 붙고 취소를 시켜요. 실제로 저 강의를 초청하는 분 중에서 저희 기관에 그 항의에 못 이겨서 너무 힘들어서 약을까지 보고하는 분도 계세요. 약까지. 이건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그분들 입장이 이해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불편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대화를 풀거나 소통을 해야 되는데 무지 막갱이로 그냥 취소시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경기도 지역의 한 도서관에서 한 도서관이 아니죠. 어떤 집단으로 인해서 성교육 책이 약 3,000권이 폐지가 됐어요. 여러분이 성교육 받을 권리, 책을 읽을 권리를 박탈시킨 겁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것은 큰 강의도 있고요. 저는 가끔 정말 작은 시골의 학교는요. 강의료를 떠나서 정말 이분들이 필요하면 가기도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근데 그 작은 학교에 10몇 명밖에 안 되는 그 야영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정말 요청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강의를 취소시켰어요. 교장 선생님이 협박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엄청난 저항이죠. 물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저항을 받아봤자 저희 기관은 크게 타격은 없어요. 어차피 교육이 많으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 분들이 정말 교육을 들을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국영수 하지 말라고 저항합니까? 아니겠죠. 이건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어른들이 변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한 건 그런 저항 속에서도 저희 자주스쿨 또 저 이석원 강사를 믿어주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응원 속에서 다시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관련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강사님은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꿔주셨다고. 저뿐만이 아니라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다고. 그럴 때만 다시 힘을 얻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체성. 아까 이어진 성적 자기결정권. 그거를 정말 안전하게 행위할 수 있는 거, 행사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기준이 없는 아이들은요, 막 흔들려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간에 부모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 청소년이지만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엄마 아빠 네 편이니까 너의 결정권을 존중해 줄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서거나 바로 너의 안전이야. 너의 안전을 위해서는 엄마 아빠 뛸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야 됩니다. 요즘은 굉장히 잘하는 학교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은 보통 두 가지인데요. 이제 공교육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고 의무를 다해서 하시는 분도 많아요. 보건생들도 학교 내에서도. 근데 또 가끔 부모들이 민원입니다. 그 교육도 하지 말래요. 아이들한테. 피임 교육이든 뭐든 그런 걸로 많이 부딪힙니다. 근데 저는 학교 성교육이 무조건 나빴다는 게 절대 아니라 학교 성교육부터 살아나야 성교육이 제대로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같은 사설기관한테도 연락이 오거든요. 함께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영수 모든 교육들이 공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사교육도 같이 가듯이요. 이게 함께 콜라보하고 연대해야 우리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달라요. 받지 않는 세대들은요, 성에 대한 기준도 없고요.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옵니다.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저희 기관에서 받는 제가 아끼는 제자가 있어요. 이제 지금 21살이 됐는데 중학교 때부터 연애를 꾸준히 잘해왔고 성교육 받으면서 굉장히 애가 인격적으로 굉장히 너무나 성품이 훌륭합니다. 여자친구를 만날 때도요, 보세요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친구 키가 185 넘고 엄청 크거든요. 여자는 친구는 그때 당시 같이 만난 여자친구가 그냥 작아요. 그럼 같이 화를 내도 급이 다를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입장에서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제가 교육받더니 너 무서울 수 있지. 내가 혹시나 화가 나게 되고 너가 두려우면 얘기해줘. 내가 좀 더 너를 위해서 노력할게. 이렇게. 여자친구가 그걸 감동해서 굉장히 잘 만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드는 게 바로 여러분 성교육입니다. 한 번만으로는 절대 안 돼.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요. 부모들 자체도 왜요?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잘못된 최면을 받았죠. 조심해 하지 마. 바바리만 만나면 네 잘못이야. 이렇게요. 부모들부터 먼저 교육을 받고요.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 기관 오신 분 중에 제 강의 10번 넘게 듣고 제가 추가한 책 다 읽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진짜 너무 위대하신 게 자녀분이 4분이세요. 하나하나 교육 때마다 경기 존중을 알려줘서 아이들이 어딜 가나 예의가 바르대요. 너 어디서 봤니? 물어보면 저희 엄마 아빠가요 어떤 전문기관에서 교육받고 나서 저희한테 잘 알려줬어요. 책도 많이 읽고. 엄마 아빠가 항상 중요한 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이래요. 저도 나중에 엄마 아빠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아이를 낳고 싶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 근데 안 받은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요. 항상 하지마 조심해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변화되고 긍정적인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확실히 성교육이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행복해 만들 수 있구나.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질문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콘돔 안 껴도 임신 안 당해. 지뢰 사정이면 가능해. 이렇게 잘못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알려주고 지뢰 사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식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교육밖에 답이 없어요. 대충 말로 푸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지식, 성지식, 그리고 너도 안전해야 되고 상대방도 안전해야 된다는 상호 존중 아래 성교육을 제대로 하잖아요. 아이들이 변화돼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번만 해될까요? 성교육은 국영수처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잖아요. 그게 평생 갑니다. 지속적인 성교육만이 바로 답입니다. 요즘은요, SNS, 인터넷, 거기 광고 뜨죠. 클릭 딱 하게 되면 일단 야한 만화들, 영상들, 또는 쇼폼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 자극적인 것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5세 남자아이가 유튜브로 성관계하는 영상 보고 따라했다고. 진짜 너무 빠릅니다. 코로나 같아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성교육이란 예방 주사를 통해서 미리 딱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알려줘야 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오펜하이머가 핵무기 개발할 때 이 핵무기가 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할 줄 알았습니까? 핵무기급의 핵무기급. 많은 분들이 챗GPT를 너무 모르세요. AI 관련된 거잖아요. 챗GPT 딱 물어보면 그에 따른 답을 하잖아요. 비유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그 아이언맨이나 어벤져스 보면 그 아이언맨이 이끄는 그거 아세요? 자비스입니다. 자비스. 원하는 모든 것을 그에 맞게끔 딱 알려줘요. 그러니까 끝판왕입니다. 이게 성문화하고 결합되기 때문에 지금 딥페이크 사건도 터졌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미리 모르잖아요? 죄다 잡아먹히는 겁니다. 이 어마무시해요. 이 영향력이 너무 막대해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챗GPT 앞에서 좀 굴복하고 있잖아요. 챗GPT가 지금 모든 AI 산업을 다 이끌고 있습니다. 이게 성문화에는요, 정말 막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도 이번 책을 쓰면서 깜짝 놀란 게요. 물론 챗GPT가 정말 똑똑하고 계속 진화하는 거 아시죠? AI. 생성형, 이게 훈련된 생성형이잖아요. 이게 묻는 질문에 따라 그의 맞춤형으로 진화를 해요. 인간같이. 훨씬 더 똑똑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성폭력 예방 교육 효과적인 게 무엇이 있냐고. 그중 챗GPT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심하는 거고 피하는 거라고. 물론 앞에 대답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서 반드시 심지어 범죄자하고 막 싸우래요.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실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목숨이 위험하기도 하고요. 성폭력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안전입니다. 아이들이 그거를 가해자를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이들의 생존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근데 그 대답을 하고 나서부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또 그거 아세요? 챗GPT가 거짓말도 해요. 계속 막 따지고 물으면요, 상대방의 묻는 그 의도대로 바뀌어요. 이런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왜냐면, 자, 볼게요. 챗GPT 쓰는 방법은 제대로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이상하고 정말 멍청하고 나쁜 사람이 묻잖아요? 그럼 그에 따른, 제가 얼마 전에 기사 봤는데요, 챗GPT가 마약 관련돼서 유통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나왔어요. 기사에 봤더니. 이건 뭐냐면 램프의 진을 아시죠? 이게 악마가 램프의 진을 갖고 있으면 완전 세상이 악마가 되는 거고 지옥 되는 거고요. 정말 제대로 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진 교육받은 사람들이 챗GPT를 잘 써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얼마 전 터졌던 딥페이크 사건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폭력 피의자가 오늘 통계 나왔는데 몇 퍼센트가 10대인 줄 아세요? 83.7%가 10대라고 합니다. 압도적이죠. 어떤 게 바뀌었냐? 바로 여러분들, 이제는요, 아이들이 예전에 음란물이나 흔히 말했던 야동, 성표현물을 보기만 했다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제작을 합니다. 만드는. 누구나 여러분들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편집자, 영상 촬영 다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요만한 핸드폰 하나만으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딥페이크가 뭐예요? 나체인 사람의 그 몸을 따가지고 일반의 우리 지인들의 얼굴을 땄잖아요. 진짜 여러분, 그게 진짜처럼 생생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AI하고 연애 사건, 그리고 목소리하고 얼굴을 따라하는 범죄자들, 정말 수많은 범죄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현장에서 만나보면 많이 무서워합니다. 특히 여학생들, 여자 선생님들이. 왜냐면 딥페이크 가해자의 통계 보셨나요? 그 98%가 남성이었거든요. 이것도 젠더 폭력 안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이거 잘못 사용했다가는 인생 나락하겠구나라고 하는 거고, 보통은 자기가 행위자가 될까봐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리고 너무 심각한 건 문제의식조차 없어요. 그냥 장난 아니냐. 마치 우리가 자고 있는 사람들 툭툭 찍으면서 장난이라고 말한 것처럼 수학여행 가면서 그런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여학생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혹시 내가 그런 피해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완전 그 화약폭탄이 산재에 있는 겁니다. 지뢰예요, 지뢰.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심지어 제가 가장 끔찍했던 기사 중 하나가 전 여자친구를 딥페이크를 하더라고요. 너무 토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인식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을 통해서요. 너무 중요하죠. 이젠 여러분들 과거에 지식만 알려주고 안 돼요, 싫어요, 또는 음경, 음수 이런 과거의 구시대적인 성교육으로는 절대 못 바꿉니다. AI 시대에 맞는 챗GPT 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바로 질문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 세상에 들어가는 거죠.
저희 자주스쿨에서 예전에 그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게 뭐였냐면 제페토 아시나요 여러분들? 뭐 이프렌드 같은 어플로 아이들에게 아바타 교육을 했습니다. 진짜 저희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아이들이 질서정연하게 교육을 잘 듣고 원활하게 소통을 했어요. 결국에는 어른들도 여러분 요즘 어때요? 아이들과 소통을 하려면 밈을 알아야 돼요. 밈을요. 탕! 이것도 알아야 되고 요즘 봄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처럼 기술을 먼저 알고 어른들이 공부를 잘해야 확실히 그에 따른 성격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은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먼저 알고 공부시켜야 됩니다. 저희 같은 자주스쿨 기관은요 그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소통이 너무너무 잘 돼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현장에서 챗GPT 시대에 맞는 AI 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와, 이건 여러분 예전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성인물 아시죠? 거기 신동엽 씨, 성시경 씨가 나왔는데 어떤 요만한 작은 골방에 들어가요. 그러면 요만한 이 그 곡을 아시죠? 곡을 딱 써요. 그럼 거기에 1인칭으로 여자 AV 배우가 앞에서 섹스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그걸로도 막 그것도 충격적인데 자위기구가 있어요. 그럼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실제 사람이랑 섹스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런 기계하고 만약에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교감이 없어지는 거고요. 소통도 없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는요. AI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맘대로 바꿔줄 수 있죠. 너 마음에 안 드네? 또 짜증나면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정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파트너를. 그럼 1대 다수가 될 수 있겠죠. 또는 여러분 영화 허 아십니까? 거긴 인공지능하고 섹스를 해요. 연애도 하고. 그 사만다로 나왔던 분이 스칼렛 요한슨 남자 주인공이 호아킨 피닉스였는데 나중에 호아킨 피닉스 남자 주인공이 물어봐요. 사만다 혹시 나 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했더니 8,000명이 넘는데요. 나 말고 연애하는 사람은 816명인가 얘기합니다. 무차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이런 매체나 이런 성인물들이 넘쳐날 수 있고 그에 따른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올바르게 아는 사람들만이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사건 때문에 난리 났죠. 챗봇 여성용 이루다라는 게 나왔어요. 실제로 물으면 답변해주는 그런 어떤 이루다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썼죠. 색드립 치고. 그러니까 그 이루다가 어떻게 돼요? 진짜 그 신용을 하듯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가 왜 무섭냐면 이 성범죄자나 이걸 이끄는 사람들이 챗봇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요. 코딩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분들을 성착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사람인 척 해가지고 내 몸사진 보냈으니까 네 것도 보내. 이건 예전에는 1대1이었죠. 성착취 봇은요. 하나의 어떤 AI가 여러 명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얼굴과 내 목소리까지 따라해서 여러분의 자녀분들을 성착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출 성교육, 인성교육이 지금부터 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보통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는 아이들이 뭐 현장에서 색드립을 치죠. 아까 니 꼬사, 모텔 갈래, 섹스하자 이런 드립을 막 치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진다거나 생식기를 만진다거나 그리고 섹스하는 신용을 한다던가 이런 어떤 오프라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단톡방, 성희롱. 딥페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단톡방에 야 누구누구는 이쁘대 근데 걔는 가슴은 큰데 엉덩이는 작아 평가하고 이런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예전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많았는데요. 요즘은 거의 다 저희 상담 파일을 받다 보면 다 거의 대부분이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상에서 왜 집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언제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이제 더 이상은 여러분 안전한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아이들이나 제대로 그 분들을 교육하지 않잖아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주변에 빌런들이 있잖아요. 그 빌런들은 정말 약한 게 어떤 분들이 우리 아이 순수해요 그러면 그 순수한 아이들이 저격합니다. 그래서 제 뭐뭐 봤대, 제 색드립 친 아이라고 막 현혹을 해요. 그래서 더더욱 뭐예요?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지기수로 터져요. 꼭 터지고 나서 옵니다.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는 2명의 학생이 연애하고 있는데 횡단보도 건너는 길에 한 학생이 오더니 6학년이었을 거야 아마. 야, 너 섹스는 해봤니? 야, 내가 좋은 장소 알아봐 줄까? 이러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는 성격을 뭐라고 하냐면 안전벨트를 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벨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보통 이제 그 합당한 처벌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합포기를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처벌을 받거나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퇴학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후에 추후에 이제 저희 기관에 오셔서 상담을 받습니다. 교육을 요청하시면 행위자 아이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에. 그러니까 아이 교육도 하고요, 부모 교육도 합니다. 같이 하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성범죄 재범률이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4에서 50%입니다. 그럼 또 다른 제가 여기서 만약에 그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켜서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아이가 뭐예요?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명감과 투철감을 갖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진짜 교육받기 전에는 약간 그러니까 쫀 거죠, 처음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니까. 근데 어떤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자기가 뭔가 재수없다라는 얘기를.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본인의 가족이 그런 피해를 당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저희가 그 사건의 경위부터 쭉쭉쭉 물어봐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속 시원할 때요. 얘기를 다 하면서 아 이런 점은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깨달습니다. 진짜 제가 만났던 거의 뭐 99%의 아이들은 교육을 받고 거의 다 회복이 되었어. 왜냐면 본인이 어떤 경위로 겪었는지 이 점에서 잘못했다는 걸 명확히 알려주면 제가 그때 그게 장난이 아니었네요 선생님라고 아이들이 많이 깨닫고 변화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교육을 합니다. 그걸로 알려주고 너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이뿐만이 아니라 양육자들도 정말 제대로 교육하면 그 가정이 변화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교육하는 정말 힘을 얻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잘하는 AI 기술보다 여러분은 아이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내가 먼저 아이하고 믿음적인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관계 형성, 사이가 좋아야 아이들도 부모와 소통이 잘 되겠죠. 단순히 기술로 상대를 하지 말고 아이의 마음 문을 여는 부모들만이, 선생님들만이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자기가 정말 믿을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한 어른들과 우리가 단순히 기술적인 것을 넘어서서 아이하고 진실된 소통이 되어야 바로 여러분들 성교육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인격에 대한 공부이자 인권에 대한 공부, 바로 여러분들 사람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챗GPT 성교육 책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보통 너무 많은데 한 세 가지 정도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방적인 교육이죠. 교사와 학생인데 학생이 그냥 듣는 수준, 질문도 못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부정적인 성교육, 조심해라 하지 마라. 아이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하면 조심하라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시대에 뒤떨어졌죠. 왜요? 지금은 아이들이 핸드폰 가지고 AI 시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딥페이크가 뭔지도 모르고 AI 기술도 몰라요. 그럼 아이들과 소통이 가능합니까? 이런 세 가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올바른 성교육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일방향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상호 존중하는 소통 교육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존중하는 긍정적인 성교육.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아이들을 믿고 아이들, 이 AI 기술을 같이 공부해서 저희가 그 이프렌드라는 메타버스 안에서 성교육 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성교육 방향성은 굉장히 격차가 심해질 겁니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가정에서 성에 대한 대화를 잘 나누는 가정은요, 가정이 굉장히 평화로울 것이고 대화가 잘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부 사이에도 성관계를 하지 않고 성적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되죠. 이런 게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결국에는 양육자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게 최고의 성교육이거든요. 저는 앞으로의 성교육은 대부분의 양육자분들이 이걸 아시고 스스로 공부해서 알려준다던가 두 번째가 강해질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바로 아이들을 전문기관에 맡기는 거. 국영수처럼. 우리 예전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양육자가 아이들을 막 학원이나 기관 같은 데 보냈어요. 성교육 시키려고 상상도 못했죠. 완벽하게 맡긴 거예요. 성교육 진짜 중요하네.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 앞으로의 시대는요. 이 AI 기술, 시대에 맞는 업그레이드된 성교육가 아니라면 성인지 감수성, 인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알려주지 않는 성교육이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 성교육이 아니라면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교육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오늘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 제가 드릴게요. 제가 행위자 아이들의 교육을 많이 합니다. 항상 사건이 터지고 많이 와요.
그 양육자와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우울증 걸리시고 불안장애까지 오십니다. 근데 제가 그 상담을 받다가 저도 약간 우울증 같은 거 왔어요. 불안감 등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힘든 사건을 제가 맞다 보니까 저도 악마가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니체가 말한 너가 악마 또는 어둠을 상대할 때 네 안에 어둠이 스며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이 너무나 공감되더라고요. 힘들어서 포기할 때쯤에 제가 이번 챗GPT 성교육책 마지막 에필로그에 넣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서건아, 많이 힘들지. 너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야. 서건아, 엄마 너를 믿어. 너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다. 서건아, 잘 봐. 너가 한 아이를 통해 한 세상을 바라봐야 돼. 서건아, 너가 한 아이를 바꾸는 게 한 세상을 바꾸는 거야. 너를 만났던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변하잖아?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할 거야. 우리 서건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자. 엄마가 네 곁에서 정말 든든하게 힘이 되어줄게.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주변 사람이나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한다. 그건 한 사람 한 아이를 바꾸잖아요. 한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AI 시대에 중요한 건 코딩 능력이 아닙니다. 챗GPT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이 한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성교육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가정에서 이 성교육, 챗GPT 성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희망과 사랑과 좋은 메시지를 아주 듬뿍 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교육이 어렵거나 힘들다면 자주스쿨을 찾아주세요. 언제든 여러분 곁에서 도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교육 전문기관 자주스쿨 대표 이석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